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는 아마 지난 주말 그 EPL 경기를 봤던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지난 주말 영국 프리미어 리그 EPL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후반전 막판에 발생했던 그 상황이죠. 그 장면이죠. 홀란드 선수가 심판을 향해서 아주 절규하는 그런 그 뭉크 그 절규하는 그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모습입니다. 그 홀란드 선수. 이 경기 이 상황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련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셀렉트에서 관련해서 내보낸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 뭐 경기 결과는 3대 3으로 비겼죠. 3대 3으로 비겼는데 경기 후반전 막판 몇 분 안 남긴 상황에서 지금 지금 화면에 요 장면처럼 중앙선 부근에서 홀란드 선수가 토트넘 선수의 반칙으로 엎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을 잭 그릴리시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지금 잭 그릴리시 선수가 공을 드리블을 하면서 나가는 장면인데 지금 요 앞에는 상대팀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황으로 가면 토트넘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죠. 그러면 맨시티로서는 역전골 추가 득점을 할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4대 3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이먼 후퍼 제과인데 이 사이먼 후퍼 레프리가 그만 반칙 휘슬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잭 그리시 선수는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득점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홀란드라든가 다른 맨시티 선수가 사이먼 후퍼 레프리에게 다가가서 왜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안 했냐? 이 좋은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그 반칙 휘슬을 불렀냐라고 지금 막 이제 따지는 이제 홀란드 선수는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절규하는 장면이죠. 이 축구에서 이 플레이 어드밴티지가 종종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어드밴티지 룰 이렇게 하는데 이 플레이 어드밴티지가 뭐길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확히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축구 룰의 재개정을 관장하는 IFAB의 홈페이지에서 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 코너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의 어드밴티지는 오펜스, 뭐 파울이라든가 핸드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non offending 팀, 그러니까 non offending 팀은 공격하지 않는 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오역이고요. 그러한 오펜스를 받은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팀이죠. 오펜스를 한 그 상대팀이 볼을 유용하게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그 non offending 팀에게 유리한 경우에 플레이를 계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이제 정의가 딱 내려 있고요. 요 밑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레프리는 이러한 경우에는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non-offending team, 그러니까 어펜스를 받은 팀, 어펜스를 한 팀이 아니라 어펜스를 받은 팀이 집중적인 어떤 이익이 있고 오히려 플레이를 계속 함으로써 이제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양팀 선수 중에서 뭐 어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리액션 또는 컨프런테이션, 충돌, 그러한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the referee should only play advantage, 플레이 어드밴티지, 그대로 경기를 속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어드밴티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non-offending team, 그러니까 오펜스를 받은 팀이 실질적으로 골을 넣을 그런 기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단 이제 그런 경우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골을 득점할 기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골을 넣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 어떤 심각한 파울이 있었고, 또 바이올런트 컨덕트,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는 오펜스, 그러니까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주어야 할 그런 오펜스가 있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플레이 어드밴티지 하지 말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뭐 레드 카드를 주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보면 사이먼 후퍼 심판이 이 상황에서는 이 제스처를 보면 파울을 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 어드밴티지의 제스처는 양팔을 어깨 높이로 벌려서 앞으로 이제 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보니까 한 손은 호루라기를 부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울 휘슬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휘슬을 못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로 이제 사이먼 후퍼 레프리가 휘슬을 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맨시티를 응원하는 팬들하고 또 맨시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건 파울 휘슬을 불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물론 뭐 여기서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한다고 해서 뭐 제클리스 선수가 득점을 하리라고 뭐 100%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매우 아쉬웠던 거죠. 맨시티 팬들이나 또는 맨시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런데 참 경기에서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의 최종적인 권한은 레프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논란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 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이먼 후퍼 레프리를 비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진처럼 홀란드나 다른 선수, 특히 이제 홀란드 선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판에 대해서 저렇게 했고, 또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 좀 이렇게 와일드한 심판에 대한 와일드한 그런 제스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요 기사에도 보면
그러한 선수들의 어떤 과도한 그런 그 레프리에 대한 그런 그 언행으로 오히려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FA 영국 축구 협회의 징계 조사를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FA 영국 축구 협회의 그 규율위원회에서 이거 조사를 해서 아마 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에 대한 어떤 제재를 내릴 것 같은데요. 요 일본 보도에도 나왔지만 요거는 그 FA 규정, FA 룰 E20의 규정에 위반 혐의가 있는 거죠. E20은 영국 축구협회 소속 각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클럽들은 그 클럽 소속 선수나 또는 관계자가 뭐 심판이라든가 또는 경기 그 진행 관련자에게 어떤 뭐 폭력적 또는 뭐 위협적 또는 뭐 어뷰시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21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이제 구단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이 룰 E20의 제재는 주로 이제 그 제재금입니다. 금전적 제재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제재금이 정해져서 부과가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구단에 대한 제재금이고 아마 선수에 대한 제재 심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국 축구협회, 그러니까 FA가 아닌 EPL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좀 이게 억울한데 그 레프리의 판정이 억울한데 또 제재까지 받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이 FA 룰 E20 위반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디스플리너리 포인트, 그러니까 벌점도 부과를 받거든요. 벌점도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별로 여기 나와 있죠. 코드별로 그 벌점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1 같은 경우 unsporting behavior, 그러니까 비스포츠적인 행동이죠. 비신사 행동 같은 경우 이제 1점이 주어지고요. 그러한 케이스에. 그 다음에 뭐 쭉 여기 보면 뭐 S7까지 있는데, 뭐 3점, 그 다음에 S6, use of offensive, insulting or abusive language. 그러니까 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4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벌점이고요. 감점이 아닙니다. 감점은 아니고 벌점이고요. 그래서 뭐 맨체스터 구단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75점에 이러한 벌점이 75점에 이루어지면 그 시즌에서 이러한 벌점이 75점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단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감점은 아니고요. 요거는 감점은 아니고 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적 계속 이러한 케이스별로 이제 누적이 되면 벌점이 주어지면 이제 75점이 되면 또 이제 제재를 받게 되겠죠. 아마 홀란드 선수도 아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이제 그러한 그 윤리 규정, 그러니까 어떤 그 레프리에 대한 그런 어떤 과도한 그런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홀란드 선수도 받지 않을까,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 주말 EPL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 관련해서 플레이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먼 풋볼 레프리가 주지 않아서 오히려 맨시티가
불리하게 됐는데 4대3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 관련해서 홀란드 선수 등 맨시티 선수들과 아주 강렬하게 그런 어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플레이 어드밴티지가 뭔지 한번 알아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구단은 이제 제재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